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와 함께하는 빛고울 행복 아카데미의 정은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테너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권위 국제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고요. 또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선 테너입니다. 자, 이 정도 들으시면 누구나 선망하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저희 짐작과는 다릅니다.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용접공 또 프로 권투 선수 생활을 하다가 꿈을 이룬 분의 이야기 바로 조용갑 테너인데요. 오늘 조용갑 테너와 함께 가거더 섬 소년에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서기까지 그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희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용갑 테너를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가까이 좀 오시고요. 예. 그냥 이렇게 딱 뵈면 성악하시는 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공 또 권투 선수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래와는 굉장히 다른 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신 겁니까? 저는 노래가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삶이 힘들다 보니까 네. 노래가 위로가 돼서 또 위로가 됐던 노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말씀을 좀 아끼시네요. 그러면 그 권투 생활이라든지 그런 생활을 하실 때도 마음속에는 늘 노래에 대한 꿈이나 희망 이런 걸 갖고 계셨나요? 예, 권투하면서도 노래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권투할 때 막 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운동 끝나고 나면 소리가 더 잘 나와요.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안 나던 소리도 고음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리가 더 잘 나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권투 생활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노래를 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투도 박자잖아요. 네. 이 원투 이 제박자에 쳐야 되기도 하고 한 네. 박자 빼서 다시 엇박자로 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성악은 악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몸통을 잘 울려야 멋있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투랑 성악이랑 너무 탁 잘 맞는. 그래서 또 성악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저희들의 생각이 굉장히 짧았네요. 참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의 맥으로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듣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의 박수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너 조용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요 사실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초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28살에 이렇게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페라계로 다 도전을 했는데 제가 10년 넘게 하던 권투를 왜 그만둔 줄 아세요?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얻어맞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피한다고 피했는데 자꾸 얻어맞아요. 알고 봤더니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대요. 권투에 보면 동시타가 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얻어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 큰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 보십시오. 팔이 짧아가지고 같이 주먹을 날려도 저만 혼자 얻어맞았어요. 참 제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머리 크고 목이 없어. 보통 사람 머리, 목, 어깨로 가는데 이 목이 없어. 딱 달라붙어가지고 바로 어깨로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목 없는 데다가 너무 두꺼워요. 이게 지금 110짜리 와이셔츠입니다. 이 간신히 장군다 하더라도
제가 고음을 한번 아 하고 소리를 내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운명적인 단점. 머리 크고 목 짧고 키는 작고 몸은 박스여서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참 이 운명적인 단점, 이 단점이 저는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곤투할 때는 단점이었는데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막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페라계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창을 서도 혼자 조명을 다 받고 또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페라의 꽃 하면은 테너예요. 테너. 남자들이 다 테너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테너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역할을 하고 바리톤은 나이가 젊어도 늙은 역할을 해. 아버지 역할이나 악역 역할을 해. 소리가 굵으니까 내 딸하고 결혼하면 안 돼 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바리톤 베이스고, 테너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모두가 다 테너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음이 잘 나야 돼요. 고음이 잘 나야 돼. 근데 고음이 잘 나려면 신기하게도 키가 작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고음 내는 악기들 다 보세요. 다 작아요. 바이올린 작죠? 점을 내는 악기, 첼로 악기가 크죠?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점을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나다.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이 당당하시라 이거예요. 이 자부심 가지셔야 돼. 제가 이태리에 28살에 넘어갔잖아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처음 탔는데 로마행을 탄 거야. 로마에 이태리에 딱 도착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이태리 사람들이 너무 잘생긴 거야. 거기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장동건, 원빈, 거기는 막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고 원빈은 막 청소를 해요. 와, 청소부도 잘생겨. 너무 잘생겨가지고 동양 남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남자들은 인기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동양 여자가 나타났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세요. 이태리 가면 최고 인기를 얻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맘마미야 come possibile guarda bella bella bellissima 하고 난리 났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라는 얘기를 거기는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동양 여자가 예쁘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동양 여자가 뭐가 그렇게 예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동양 여자는 눈이 그렇게 신비롭대요. 쌍꺼풀 안 된 눈. 왜냐하면 거기는 자연산 부리부리한 눈이 너무너무 많아서 쌍꺼풀 안 된 눈이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쌍꺼풀 수술 하지 마세요. 하신 분들은 빨리 다리미로 피세요. 쌍꺼풀 안 된 눈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눈은 너무너무 신비롭다. 어떻게 너희 눈은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 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선 단점이지만 이태리 가면 이 단점인 눈이 아주 매력적인 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요, 제가 다 동양 남자도 인기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동양 남자도. 동양 남자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면은 외모가 멋있다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동양 남자도 인기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좋아하는지 알면 돼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동양 남자에게 관심을 받으려면 거기서는 패션이랑 음악이랑 뭐 독특한 사람 많잖아요. 독특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인기를 얻으려면 바닥에다 스프레이 뿌리고 심각하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예술을 하나 보다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일이나 비엔나에서는 악기 연주를 잘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길거리에서 막 동전을 던져줘. 또 이태리 가면 뭘 좋아하냐면, 이태리는 뭘 좋아하겠어요? 이태리 사람 뭘 좋아할까요? 그렇죠. 성악, 노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한국에 들어온 지 7년이 됐는데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돈 주고 커피를 마셔. 저는 이태리에서 한 번도 돈 주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커피집 가면서 일단 저는 노래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하는 거예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르고 라파토 tum델라치토 라르고 하고 딱 노래를 하면 막 커피집 주인이 막 뭘 어서 오시라고 막 들어오라고 난리나.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탁 들어가서 제가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렌데레 운카페 페르파보레 하고 착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안 해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딱 마시고 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하려면 마에스트로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하면서 커피 공짜. 다 공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 좋았어. 식당 가도 다 공짜예요. 이태리 식당이 굉장히 비싸요. 에피타이저, 프리머스, 세컨드 때렸죠. 이제 풀코스로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티라미수가 나와요. 이 티라미수가 딱 나올 때쯤이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노래하겠어요?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죠. 여러분, 식당 그 엘레강산 우아한 식당에서 갑자기 동양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쪽팔리지만 그래도 노래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부심이죠. 자부심. 여러분, 자부심 같이 제 노래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 이 자부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죠. 째려보든 상관없이 저는 노래를 합니다. 네 순도라마 네 순도라마 Tu pure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하고 다 노래를 하고 나면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노래를 잘하니까. 끝나고 나면 브라보 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엄청나게 박수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태리에서도 통했으니까 한국에 제가 오자마자 한국에서도 통할 줄 알고 제가 한국에서도 해봤어요. 오자마자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노래를 했어요. 네 순도르마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시끄러워요. 야, 이게 한국입니다. 통하질라나 이 명품 몸매도 몰라주고 명품 소리도 몰라주더라고. 참 제가 이태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350년 동안 다스렸고 그 가문이 시에나 아시시까지 다스렸으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 가문이. 그 가문에 의해서 오페라도 탄생합니다. 프랑스로 왕비가 2명이 나왔고 그 가문에서 교황이 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에요. 근데 그 프랑스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축하 공연을 하는데 그때 탄생한 게 바로 오페라예요.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오페라도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제 노래가 비싸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운을 맞으셔서 행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1층에서 제 노래를 들으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제가 이태리로 조수미 씨 아십니까?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가 로마 산타 체칠리아. 그 학교를 제가 이태리에 1년 만에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국제 콩쿠르 28번 우승했고 콩쿠르에도 질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등 콩쿠르야. 그리고 군대 면제되는 콩쿠르이 이태리에 2개밖에 없는데 그 콩쿠르 우승을 했어. 또 박수가 안 나오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박수 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이미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대 면제를 못 받은 아주 억울한 일이고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저는 300회를 했습니다. 300회. 주인공만 했어. 왜냐? 주인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서입니다.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어요. 그래서 조역을 하면은
주인공이 죽어버려. 목소리가 너무 굵으니까. 그래서 조육을 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하가 갑자기 들어와서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애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주인공이 확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만 300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태리에서 제가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태리 말 잘하죠. 독일에서 또 5년 동안 솔리시트로 극장에서 활동했으니까 독일 말 잘하죠. 프랑스 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에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북한 말 따지니까 한 8개국어 되는데 여러분 절대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사실은 저는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책상에 10분도 못 앉아 있었고 공부학은 담을 쌌던 놈입니다. 아버지가 맨날 저를 지어박으면서 너는 왜 태어났니 이놈아 하고 맨날 이랬던 놈인데 참 이런 놈도 생각 하나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열정을 갖고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지대요. 오페라가요 5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다른 언어의 음정 외워야죠. 연기해야죠. 상대평가까지 다 봐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머리가 나빠도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이제는 꿈을 계속 꿔야 되는 꿈을 끝없이 꿔야 되는 100세 시대가 왔잖아요. 끝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다른 꿈을 꿔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하고 상관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꿈을 갖고 노력을 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멋있게 꿈을 갖게 용기를 주십시오.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곡으로 가져온 곡이 오솔레미오. 오솔레미오라는 이 곡은 정말 유명한 곡인데 가사가 멋있어서 가져왔어요.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얼마나 멋있는 얘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폭풍이 반드시 있지만 이 그런 환경 때문에 더욱더 사람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비바람만 불겠습니까? 태양 뜰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꿈들 위에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원하면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buon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ggia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amore nato sole più bella di me oh sole mio stai in fondo a te oh sole mio stai in fondo a te 고맙습니다. 2절을 한글로 해드릴게요.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 오지 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햇빛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참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이에요. 제 고향이 서울에서 제 고향 가려면 1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기차 타고 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여객선을 타고 또 배를 타고 5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섬이 나와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하룻밤을 자고 또 배를 타고 5시간 가면은 가고도라는 섬이 나와요. 가고도. 최서남단 가고도 더 이상 섬이 없어요. 중국하고 하도 가까워서 중국의 닭 끓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먼 섬의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배삽을 했죠. 엄청나게 재산을 아버지에게 막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성실하게 사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규칙적으로 보내셨어요. 늘 새벽 1시에 들어오셨고 늘 만땅치 하셨어. 그리고 늘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재상목로 일어나와라. 재상목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불렀느냐? 우리 집이 재산이 없다고, 자식이 재산이라고. 그래서 재상목로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자는 애들을 다 불러서 깨웠어요. 기상 번호 하나 둘 셋 넷 막내까지 다 세워가지고 깨워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 여러분 노래 해봤어요? 새벽 1시에 태극기가 바람에 이렇게 노래하면 야 자식아 그런 노래 말고 당신이 좋아하시는 노래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신라의 달밤 홍도야 울지 마라 어렵다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하고 막 부르시면 아버지가 막 갑자기 우시다가 갑자기 또 웃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또 때렸다가 이야 참 아버지 정말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 까다로운 분 지금 너무너무 그때 아버지가 싫었어요. 새벽 4시까지 노래를 시켰거든. 그리고 어머니는 말리시다가 눈탱이 어쩜 이렇게 잘하신데 여러분도 많이 받고 사시나 봐. 힘내세요. 우리 어머니도 맨날 눈탱이 밤탱이 되시고 너무너무 힘드셨어. 그랬는데요 참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봤고 성견 지명이 있었어.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노래를 시켜가지고 제가 오페라 가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왼쪽 오른쪽.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아버지한테 다 배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참고 견디면 다 나쁜 것만 아니고 우리들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견딜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를 왼수라고 그랬을까? 맨날 왼수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우리 집안에도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절벽이 올라갑니다. 제가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때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아파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저는요 그때 안 뛰어내리기를 얼마나 잘했습니다. 저는 그때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안 뛰어내렸더니 인생이 역전이 있대요. 참 요즘에 수많은 사람이 능력 있고 대단한데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사업도 실패하는데 실패했다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또 공부 잘하는데 카이스트 1, 2등 하고 막 전국에서 1, 2등 한다는 애들이 막 뛰어내려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반에서 꼴찌 하는데 성적 비관해가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꼴등은요 안 뛰어내려요.
꼴등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꼴등을 많이 해봐서 합니다. 꼴등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까지 것 1등,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1등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평생 안 먹어서 탈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뛰어내렸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안 뛰어내렸더니 인생이 역전이 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말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에 끝까지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다면 오늘 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제가 살아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대요. 이 세상이 쉽지 않대요. 돈 벌기가 쉽지 않고 인생살이 절대 낭만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자식에게까지 위로를 받고 싶어 했을까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용서가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해드릴 텐데 이 곡의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우지 마라, 그 다음에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내려가라. 우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용서해주고 다시 우리 한번 다시 도전을 해서 희망을 품고 꿈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한계령 너무 좋아하시니까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고 바람에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고 내 마음을 쓸어내리네. 사는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고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고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나온 게 아니고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 왜냐하면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희 섬에 중학교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목포로 광주로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어넣어야죠. 찢어지게 가난한데 장남인데도 저를 못 보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용가봐, 너는 장남인 게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 배운 다음에 중학교 같이 졸업했는데 기술 배운 다음에 돈을 벌어서 돈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표 2장을 끊어주대요. 기차표랑 이름표 서울역 딱 도착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이름표를 제 이름을 써가지고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오늘날 송수동 공장지대에 철공소에 취직을 합니다. 기숙사라고 들어가 봤더니 방 하나에 5명 아저씨들이랑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밀링 돌아가고 선반 돌아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인생의 타양살이, 애로움, 부모 없고 막 배고프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 이 사람들이요, 심부름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본말을 씁니다. 몽키 가져와라, 스파다 가져와라, 도라이바이 가져와라, 뺑키칠 해라.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하고 아무거나 막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돌대가리 새끼 하면서 쇠망치로 잼버리를 막 갖다 때렸는데 그때 제가 쇠망치 엄청 얻어 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어요? 이쪽 홍나고 저쪽 홍나고 쇠망치 맞아서 철이 들었는데 참 힘들대요. 인생이 힘든 걸 그때 알았고 아버지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도 힘드셨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지만 힘들고 인생살이 어려운 거 보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정식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 점심에 먹었던 밥을 그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안 차요.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그리고 한 달 월급을 받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이 그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강연할 때도 야, 너희들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돈 벌어온 게 쉬운 돈이 아니다. 집에서는 멋있는 척하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멋있는 아빠인 것 같지만 너희들 현장에 쫓아가봐. 아빠 몰래게 한번 쫓아가 보라고.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가 1명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지 마세요. 고개 숙이고 자존심 숙이고 다 그러는데도 너희들 때문에 절대 그만두고 싶지만 다 참고 견디는 거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이 힘 빠졌을 때 의리 지키고 용돈 팍팍 줘라. 그리고 박수 치키고 그럽니다. 알아야 돼요. 인생이 힘들다는 것. 어느 누가 인생이 낭만적이라고 했습니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낭만으로 바꾸는 법이 있다. 그래서 애들에게 제가 딱 2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 꿈을 가져라. 꿈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타 치고 노래를 해라. 그러면 힐링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서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도전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꿈이 나도 고등학교를 가자. 누가 고등학교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나왔어요. 인생이 힘들지만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죠. 저도 내 힘으로 가면 되지. 그리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우유 배달합니다. 낮에는 닥치는 대로 모든 알바,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뎅, 짜장면 배달, 편의점 알바에 보일러 깔고 전기 공사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보일러 고장 나면 연락 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다 고쳐드려요. 전철에서도 장사해봤어요. 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주 싸게 가져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남대문에서 싸게 사다가 물건 갖다가 이제 좀 얹혀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5시 반이면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이면 마치고 11시 반이면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 씻고 이제 준비하고 12시에 잠을 자고 4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 신문 돌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머리를 보면 180키예요. 근데 키가 안 큰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잠을 안 재웠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참 커야 되는데 신문 돌리느라고 잠을 못 잔 거야.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가지고 키가 이렇게 안 큰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 다시 한번 꿈을 갖고 도전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가졌던 꿈, 오페라로 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했고 두 번째는 오페라의 꿈을 갖게 되는데 요즘에요, 서울대 연대 할 것 없이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저한테 고음 내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주인공을 하려면요, 하이시가 나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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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도가 나야 되는데 이 도가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요 진성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그 고음 내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막 돈을 싸들고 오는데 제가 안 알려줘요.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악할 거 아니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비법은 뭐냐?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한마는 이 세상 야삭한 이 마음 한오백년 살자는데 고맙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고음이 터지게 돼 있어요. 꿈을 간절히 원한 게 있다면 간절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음이 터져서 제 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솔로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솔로를 탁 했더니 난리가 났어. 우와, 목소리 너무 멋있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성악을 해보래. 레슨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성악해보래. 막 집어던져요. 근데 막 집어던진 얘기에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성악을 하고 복상 망하려면 정치를 해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는 잘 모르겠고 성악이 왜 서서히 망하냐면요, 레슨비가 비싸요. 한 번 받는데 10만 원, 일주일에 기본 2번, 한 달에 8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달 벌어서 그 달 먹는 제가 어떻게 그 부자들이 한다는 그 성악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꿈을 못 가질 수 필요 있어요? 가질 수 있죠. 가난하다고 꿈도 못 갔습니까? 제 가슴이 뛰는 걸 어떻게. 그래서 나도 한번 성악한테 해보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시간은 없어,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음반 가게 가서 테이프를 하나 샀어요. 그때 샀던 테이프가 파바레티 테이프. 그때 제가 조용필 테이프를 샀어봐요. 나나나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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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했을 텐데 그때 샀던 테이프가 파바레티 테이프. 들어보니까 막 신기한 노래가 나와요. Guido me pare luce ed era forte il vento sulla vecchia terrazza.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받아줬고 흉내내고 따라서 했어요.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봐라. 아무도 졸지 말고. 꼭 이태리 말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막 터져서 주위에서 막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 유학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유학을 막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현실은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태리를 간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줄이면 제가 되겠더라고. 잠 줄이면 제가 4시간 반을 잤는데 잠을 줄이면 1시간 줄여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씻고 이제 12시에 자기 전에 테이프를 틀어놓고 막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밖에서 문을 두드려 경찰이 조용하라고 신고 들어왔다고. 그래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공원에 가서 막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야이
그러대요. 그래도 포기해야 됩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제가 그래서 다리 밑에 고가 밑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 고가 밑에서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대요. 이상한 아저씨가 나오죠. 아저씨 잠 좀 자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짓말로 안 버티고 117번 타고 청량리에 내려서 117번 타고 불암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새벽까지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다시 신문 돌리러 가고 저는 미쳤어요. 노래에 미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미쳤어요. 노래에 미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뭐든지요 하는 일에 미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은 계산이 잘 안 돼. 그렇게 잠을 못 자면 신문을 어떻게 돌리고 수업은 어떻게 하고 알바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이런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 안 하면 행복이 가까이요. 계산을 많이 하면 행복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항상 성악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슈퍼를 가도 돈이 없으니까 레슨 받을 수 없으니까 생활에서 항상 말할 때도 성악적으로 말을 하고 슈퍼를 가도 아줌마 신라면 어디 있어요? 싸워도 당신이 뭐야? 성악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미친놈으로 유명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랬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기적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10년 지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당신 때문에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고 빨리 이태리로 보내야 되겠대. 그러면서 저한테요 1억이란 돈으로 후원을 해주고 당신의 꿈을 펼쳐라. 그래서 제가 이태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요 그분이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줄지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면 야 시끄러워 딴 데 가서 노래해 맨날 이랬던 사람. 근데요 바뀝니다. 제가 안 바뀌니까 노래 잘하니까 점점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후원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까다로운 주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지가 확고하고 꿈이 확실하다면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요 그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오히려 후원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겨내십시오. 야 내가 10년 동안 지켜봤더니 너만한 사람 없다. 인정을 하게 되면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후원자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태리를 확 떠나게 됐잖아요. 박수가 또 안 나오네. 여기서 박수. 이태리에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제가 그 늘 공연했던 공연 장소에 어떤 한 분이 딱 공연하더니 그분을 교수님으로 모셔가 돼요. 저는요 숱하게 공연 많이 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 권투 선수 출신이라고 한국에 배경이 없다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이래가지고 한국 들어가면 인정받겠나.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줘서 이태리 본고장에서 다 인정을 하고 유명한 극장이 다 섰고 태가들하고도 다 노래했는데 근데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 다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강이에 갑자기 고름이 나오기 시작해. 다치지도 않았는데 딱지가 앉아서 눌러보니까 고름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점점 썩어져 간대. 그리고 3개월 치료받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 병원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빨리 다리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렇게 썩어져 가는데 이 다리를 왜 지금 왔냐 이거예요. 당신은 이미 뼈에 염증이 생겨서 썩어져 올라간대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썩어져 간 거는 피부암이래. 당신은 일단 살려면 무릎을 잘라야 된대요. 그리고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 이름만 얘기할게요. 울지병원, 회민병원, 원자력병원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자력병원에서 조직 검사나 피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3일 걸리면 이제 결과가 나온대요. 근데 저는 이미 죽음을 준비했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생각나대요. 옛날에 가졌던 꿈 2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를 이태리로 보내주신 그분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2번째, 이 오페라를, 이 노래를 내가 배웠으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두 가지 꿈이 딱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부자가 되면 유명해지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지금 제가 죽게 생겼잖아요. 언제 제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집니까? 이 꿈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꿈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제 탁 다리가 잘려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다리가 잘려도 목발 짚고 하고, 암이면 그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와주는 일을 하자 하고 결심을 하고 탁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가 다 나왔대. 그리고 차트를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마데카솔 발라가지고 다리가 나와버렸어요. 이야, 신기하게도 이 연고를 발라서 막 낫기 시작하는데 다 메꿔졌어요. 참,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연고 발라서 다 나왔는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제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이것보다 이제부터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하자 하고 결심을 하고, 의리파 조영갑 김보성이 아니고 조영갑, 한 번 약속했으면 의리를 지켜야지 하고 이태리에 탁 넘어가가지고 1년 동안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애들을 가르쳐서 장학금을 대고,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씩 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1억 가까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교도소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구치소 4번 갔고, 우왕시 소년원, 뭐 여주, 뭐 영월, 의정부, 뭐 수원 곳곳마다 교도소에 가서 제가 노래 비싸잖아요. 노래 비싼데 다 공짜로 해드려요. 가서 다 해드리고 봉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이 오히려 더 많이 마음도 부자가 되고 더욱더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들이, 꿈꿔왔던 꿈들이 현실로 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꿈을 절대 돈과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쏟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한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쏟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에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하다 보면 열정을 갖고 해보자 하나씩 둘씩 하다 보면 어느샌가 큰 꿈, 막연하게 꿨던 꿈들이 현실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결부시키지 말고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우리의 꿈들은 멋지게 이루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흥겨우셨죠?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요, 한참 웃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요. 또 눈물을 닦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웃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참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이 약간 아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아무나 못하죠. 네,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도 그렇고요, 유학 시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었던 힘이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고, 어머니가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인데 네. 강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눈물도 많으시고 그랬는데, 그때 어렸을 때 제가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우리 엄니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꼭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힘들고 어렵지만 많이 얻어맞았지만 그 어머니 자리에 늘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 본받아서 저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도 어머니도 이겨내셨는데 제가 못 이겨낼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흔히 파란만장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조용갑 테너의 말씀을 들으면서 파란만장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내내 많이 강조하셨던 게 희망, 꿈을 잃지 마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조용갑 테너께서 지금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꿈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어렵고 힘든 애들을 키워내는 거. 그래서 후진 양성하고 도와주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태리에다가 드림센터를 만들어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게 제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네. 마음 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던 그 모습을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네, 마음을 맞습니다. 전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노래에 미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다만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그리고 노래를 듣는 저희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아카데미는요. 마지막으로 조용갑 테너의 멋진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준비했습니다. 네, 언제든 뭐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했지만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앞으로 고향 저희 근처에서도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향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시죠? 예, 네. 식구들에게 이 얘기 나누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더욱더 편안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조용갑 테너가 나타나는 공연이라든지 방송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 청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수많았던 비난과 원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욕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샀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은
기도